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에리 프롬의 책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술이란 단어에서 풍기는 왠지 작업의 정석 같은 이 뉘앙스 때문에 이거 읽으면 연애 고수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드실지도 모르지만 서점의 베스트셀러 칸에 놓여있을 법한 말 그대로 기술만 나열하는 조잡한 연애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통해서 사랑스러워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닌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거듭나기 위한 자기 개발서의 느낌이 더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인 에리 프룸은 이 사랑에 대한 분석을 인간의 실존, 즉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인간이란 태어나면서부터 모태로부터 분리되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으로 추방당하게 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오직 죽음뿐이라는 것이죠. 작가는 이 때문에 정신의 밑바닥에는 버림받은 감정, 쓸모없는 자신에 대한 학대의 감정, 또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같은 이 실존적 의식이 이미 그리고 언제나 깔려져 있으며 사랑만이 이 실존적인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랑의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크게 사랑의 오해를 다루는 1장과 사랑의 이론을 다루는 2장으로 나뉘는데요. 1장에서는 사랑을 배우려 하지 않는 3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랑도 기술이며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사랑의 요소 및 여러 형태의 사랑에 대해 다룸으로써 사랑이란 능동적으로 자신의 인격 전체를 발달시켜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활동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유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능력이 아닌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에 빠지는 최초의 경험과 또 지속적인 상태를 혼동하기 때문이죠. 먼저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선 수동적인 감정과 능동적인 감정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은 격정, 빠지는 것, 받는 것과 같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행동, 참여, 또 주는 것과 같은 능동적인 감정인 것이죠. 사랑이란 받는 것과 단지 교환할 뿐이라고 생각하거나 주는 것은 가난해지는 것, 혹은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하고 또 빼앗기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성격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준다는 행위 자체에서 고양된 생명력과 잠재력을 경험하고 큰 환희를 느낄 수 있으며 활동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즐겁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성격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격의 차이 때문에 사랑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사랑이란 능동적인 성격의 것입니다. 우리는 교환 가치가 있는 대상을 찾아냈을 때만 사랑을 시작하며 사랑이란 대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근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은 한 사람과 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 즉 성격의 방향인 것입니다. 만일 어떤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공서적인 애착이거나 확대된 이기주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로 우리들은 사랑이 식었어 또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달라졌어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하는데요. 사실 콩깍지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오래 사귈수록 실망과 권태가 늘어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은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관심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관심이 없으면 사랑 또한 없는 것이죠.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조건이 된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혼자서 있으면서도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나 스스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받을 생각으로 주는 탐욕과 또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기만을 행하지 않은 채 우리는 그저 사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작가인 에리 프롬은 보호, 책임, 존경 그리고 지식을 사랑의 4가지 요소로 보았습니다. 보호는 사랑하고 있는 자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입니다. 책임은 이에 대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다른 인간 존재의 요구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존경이 없다면 책임은 지배와 소유로 타락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이란 요소에 대해 살펴보면 어떤 사람을 존경하려면 그를 잘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보호와 책임은 지식에 의해 인도되지 않는다면 맹목적인 것이죠. 에리 프룸은 사랑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것과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원칙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이기심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자신을 거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기적인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이죠. 따라서 만일 우리가 어떤 이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 사랑이 소중한 당신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조건이 됩니다. 우리 모두 각자 중심을 잡고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태도로 서로를 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을 내던지는 것이며 우리의 사랑이 사랑받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불러일으킬 것이란 희망에 자신을 완전히 내던지는 것입니다. 작가인 에리 프롬이 강조하듯 사랑은 능동적 의지, 즉 태도이자 성격의 방향인 것이기에 반드시 일정 부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 노력을 기술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능동적인 사고를 가진 하나의 주체로 거듭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성인으로서 하나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 말을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사랑스럽게 행동하고 싶어진다 라는 말로 바꾸고 싶어집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